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없었던 부산에서 보름 만에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경우도 부산에서 벌써 3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추가 확진자 발생 이후 보름 만입니다. 금정구에 주소지를 둔 이 50대 남성은 지난 2월부터 방글라데시에 머물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부산까지는 KTX로 이동했는데 부산역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142명으로 늘었고 이 중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6명입니다. 5월 27일 입국할 때까지 방글라데시에서 머물렀던 분이고 입국하셔서 바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접촉자는 없어서 추가 감염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30건으로 늘었습니다. 동구에 주소를 둔 23살의 남성인데 지난 13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뒤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자택을 이탈했습니다. 이 남성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광안리 해변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고 고발 조치됐습니다. 16시 30분경에 전남 공무원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은 건물 1층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혹시 친구와 같이 갔는지 연락했어. 그래서 이제 소재를 파악했고. 한편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2달간 부산으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는 만 23명으로 이 중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부산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2,343명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 전 시장의 죄질이 단순 추행 이상으로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2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을 전격 신청한 배경은 무엇보다 경찰 내부적으로 오 전 시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단순 추행 수준을 넘어 특정 행동이나 발언을 하며 여직원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준 뒤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 사퇴를 미뤘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나 또 다른 성추행과 채용비리 의혹은 이번 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오 전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가 성추행 의혹도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이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불거진 스쿨존 공영주차장 폐지 해법에 대한 기사입니다. 학생 안전과 관련해 부산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 폐지에 착수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대안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민식이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대체 부지도 없이 주차장을 없애버렸다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수도권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등교 중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 부산에서도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에서는 비교적 순조로운 2차 등교를 시작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격일이나 격주 등교를 시행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신문입니다. 3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과 양산 시민들의 상수원인 물금 취수장과 양산 신도시 취수장의 다이옥산 검출과 관련한 당국의 대처에 대한 기사입니다. 다이옥산 배출원 조사 결과를 미공개로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낙동강 유역청은 이번 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조사 결과 공개가 연기돼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어서 12면에는 부산 아파트값 바다라인 해수남이 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1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부산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해운대와 수영, 남구 지역의 상승 전환에 힘입어 보합으로 돌아섰다는 기사입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같은 지역에서도 입지 등의 요인에 따라서 집값 편차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점차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24도, 양산과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일부 중서부와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좀 쌓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부산과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과 해안가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대부분 지역이 오늘처럼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5도, 양산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4도, 양산과 진주가 27도, 거제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동부 해상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6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도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1대 총선 부산 당선자들은 가덕 신공항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 협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통합당 서병수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신공항은 부산이 죽고 사는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부산 의원들도 한결같이 환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해주신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가덕 신공항이 옳다는 서 당선인의 발언에 동의하면서도 해법엔 이견을 보였습니다. 총리실 검증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부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이 이야기는 진짜 독재 시절 때의 논리지 어떻게 국가에서 결정해놓은 걸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또다시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을 하게 돼. 같은 목표를 두고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건데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가 부산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여야 간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조만간 부산 의원들끼리 모여 신공항 관련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부산 민주당 역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만남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중심 논리에 갇혀 김해 신공항을 고수하는 국토부의 조직적 반발에 부산시의 역량만으론 대처가 힘든 만큼 부산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시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힘을 보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위는 다음 달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보고서 초안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로 부산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부산대 온라인 강의 서비스에 해커가 3차례나 침입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대학 측은 서버를 통째로 바꿨는데요. 개방된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개개인이 정보 보안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대학교 온라인 강의 서비스 플라토. 지난 15일 플라토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일명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대학 서버에 몰래 들어가려 한 겁니다. 해커의 공격은 17, 18일까지 3차례나 이어졌고 대학이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면서 한때 강의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공격받은 하나를 대체했고 나중에는 전체를 다 바꿨어요. 한 2시간 정도 서비스가 중단되었죠. 다행히 서버 방화벽이 작동해 정보 유출 같은 대형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해 2월 부산대 홈페이지가 해킹돼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등 서버 해킹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 보안 프로그램이 해커들의 공격을 100% 막아낼 수는 없는 만큼 대학 구성원 스스로가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자유도가 높아져 있는 만큼 보안의 위협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성원들이 각자 이런 정보 보안에 대한 의식을 갖추고 부산대는 교육부 사이버 안전센터에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으며 오늘 중 사례 보고서를 받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전국 최초로 토종돌고래인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에서 상괭이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청정바다가 펼쳐진 고성군 자란만입니다. 지난 2016년 상괭이 10마리가 동시에 관찰될 정도로 남해안 주요 상괭이 서식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는 취약 단계의 멸종 위기종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서 상괭이 발견 보고 사례만 모두 28건으로 개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고성군 하이면과 덕호리, 덕명리로 이어지는 210헥타르, 축구장 294개 정도 크기의 해상이 상괭이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상괭이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상괭이가 있는 출현하는 지역은 굉장히 보호하는 활동을 우리가 벌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최대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거기서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우선 고성군은 해수부와 환경부, 경상남도와 인근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상괭이 브랜드로 농수산물을 개발해 판매금 1%를 다시 해양 환경에 투자하는 착한 소비 운동도 추진합니다. 하늘과 수중에서 드론으로 상괭이를 만나는 친환경 생태 관광, 생태 해설사 양성. 고성군은 유엔 환경총회 등을 유치하고 상괭이 보호구역을 세계자연 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금정구 두구동 공덕산 오부 능선에서 불이 나 임야 15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별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 헬기와 구청 공무원 등 3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정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K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B&K 금융지주 주가 상승을 위한 시세 조정 행위를 했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졌습니다. 롯데는 1선발 외국인 투수 샘슨을 내세웠지만 삼성과의 3연전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롯데 타자들은 삼성의 대체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허윤동 투수를 공략하지 못해 단 한 점만을 기록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 샘스는 첫 회를 3타자 3진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3과 3분의 1이닝 동안 3안타를 맞고 2실점을 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시즌 첫 승을 노립니다. 아이파크는 내일 저녁 7시 구덕운동장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상대로 4라운드 홈 경기를 갖습니다. 부산은 11위, 수원은 1승 2패로 8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이정엽 선수가 승부사로 나서 경기를 주도합니다. 한편 부산 아이파크는 무관중 경기로 인한 응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한 해외 직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전담 통관을 위한 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됩니다. 용당세관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용당세관 내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정장치장에 X선 검색기 3대를 투입해 특송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최근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으로 들어오더라도 인천과 평택으로 옮겨져 통관 절차를 거쳐야 했던 특송 화물의 처리가 최대 3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산 특송장 설치로 해상 화물 수요가 늘면서 약 4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이 파업 2주 만에 타결되면서 오늘부터 레미콘 운행이 정상 가동됩니다. 부산 경남 레미콘 산업발전협의회는 어제 부산시 중재로 민주노총과 협상을 벌여 운반비 5만 원 인상과 지입차주 복지기금으로 매월 각사에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운반비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며 이 기간 에코 델타시티 등 부산의 주요 건설공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교육청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가 될 조례를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임시회는 오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가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 1명당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고교 1학년 학비와 고교 3학년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가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수소에너지기술연구조합 주관으로 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소에너지 설명회에서 임동하 부울경 수소경제워킹그룹 위원장은 부산은 항만 선박 관련 수소에너지 산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수소는 친환경 무한에너지로 꼽히며 전 세계가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울산, 창원, 삼척 등 지자체별로 수소도시 선점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엄홍길 휴먼부산재단이 어제 오후 서면 롯데호텔에서 창립식을 열었습니다. 엄홍길 휴먼부산재단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6자 등정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보편적 인간 가치와 인류애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재단 측은 개발도상국의 인도적 지원과 민간 교류 사업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며 정정복 서윤그룹 대표이사가 초대 재단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부산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은 전국 최초로 부산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특례 보증과 관련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재단에 추가 출연해 줄 것과 업계 적용해온 지원 대상 등급도 타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감안해 조선기자재 제작금융보증제도 보증 기간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한 데다 신규 선박 투자도 줄면서 지역 조선해양기자재 업계는 최근 수주 절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차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5.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부산이 24도, 양산과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일부 중서부와 남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좀 쌓이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부산과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내륙과 해안가로는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도 대부분 지역이 오늘처럼 맑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5도, 양산 1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4도, 양산과 진주가 27도, 거제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남해동부 해상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다소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6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는 아침과 저녁으로도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